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, 증발법과 역삼투화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증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이 증발조에 넣고요. 아래에서 가열을 하면 미네랄하고 소금 등등은 이 증발조에 남을 거고, 물만 증발해서 이 관을 타고 올라가겠죠. 이때 수증기 형태로 이동할 텐데, 이 관에서 갑자기 차갑게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응결됩니다.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로 바뀌겠죠. 이 물방울을 모으는 거예요.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증발조 안에는 미네랄과 소금만 남게 되고, 모든 물은 증발돼서 이 통에 모이겠죠. 물론 이 방법은 가열하는 에너지,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서 물을 얻기에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물이 소중한 그런 장소들이 있겠죠. 예를 들어 사막 지형이라든가 바닷물은 가까운데 먹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4학년 1학기 때 혼합물에 분리할 때 이 원리를 이용했어요. 소금과 이제 물,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해낼 때 증발 접시에 소금물을 담고 아래에서 가열했죠. 그러면은 물은 증발해서 없어지고 소금만 남았어요. 이 증발하는 물을 가두어서 냉각시키면 응결돼서 물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.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역삼투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. 조금 더 진부된 방법이라고 합니다. 농도가 낮은 액체와 농도가 높은 액체를 한꺼번에 같이 두면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가 낮은 액체에서 높은 액체 쪽으로 물이 이동해요. 이 가운데 반투막을 두는데, 이 반투막은 물 분자만 이동시키고 다른 분자들은 이동시키지 않아요. 그런 성질을 가진 막을 두는 겁니다. 그러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계속 물이 이동하다 보면 한쪽은 물이 높아지고 한쪽은 물이 낮아지겠죠. 이때 이 높이 차이에서 오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해요. 그런데 역삼투압은 반대로 농도가 높은 물, 가만히 두면은 낮은 물 쪽에서 높은 물 쪽으로 이동하겠지만, 농도가 높은 물에 엄청난 압력을 주는 거예요. 꽉 눌러버리는 거야. 심하게 눌러버리면 어쩔 수 없이 농도가 높은 물 쪽에서 농도가 낮은 물 쪽으로 물이 이동할 거예요. 그렇죠. 물만 이동할 수 있어요. 나머지 미네랄과 소금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농도가 낮은 물이 오히려 점점 물이 많아지겠죠. 이 물을 꺼내서 쓰는 것이 역삼투압법입니다. 이것 역시 이 압력을 주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문제가 있지요. 우리나라처럼 물을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.